네, 시장님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와가지고 조금 여유 찾으셨죠? 네, 그래도 아마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들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였다라고 좀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면 요즘에 또 인포켓이 돼야지만 내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 안고 오늘 장 마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한 분씩 차례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4,000원에 네, 30%나 됩니다. 30%. 94,000원대시면은 들어가신 지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이번 달에 사셨어요? 아니에요. 네. 9월달 샀는데요. 9월 달에 어떤 점 보고 에드전자 들어가셨어요, 총장님? 거기 LG 전장 산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저도 거기에 기대 걸고 들어갔어요. 전장 쪽이면 아직은 실적이 가셔야 되지 않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좀 투자 기간 여유를 길게 잡고 계세요, 총장님? 예. 아. 내년 상반기는 네. 근데 한 6개월 이상이요. 6개월 이상 투자 기간 잡고 계시고 원하시는 목표가 얼마 정도 되세요, 총장님? 그때 금산 전문가님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12만 원 정도는 뭐 가지 않겠나 예측을 해서 저도 거기에 기대를 걸었어요. 그 정도. 네, 가볍게 12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요거 도착하면은 말씀하신 목표가 도착하면 굉장히 큰 수익 나실 것 같으세요, 시청자님. 일단 여유 네. 있게 보신다고 하니까 가능성 있는지 한번 저희가 봐드릴게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네. 네. 에드전자 맷집 있는 편입니다. 오늘 종가 9만 원 나오면서 0.67% 오름세 기록이 됐고요. 잘 버텼던 종목이라 그런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안 밀렸어요. 10%도 안 눌린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전이 아니라 전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눈높이가 꽤 높으신 것 같거든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12만 원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꿈을 먹고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 잘 보시면 10월 8일 날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실적 시즌에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죠? 결국 실적하고 주가 위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41,600원 만들어 놓고 거의 2배 이상 올라가 놓고 실적이 발표됐는데 근데 서프라이즈 해요. 근데 9월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심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LG전자도 얘가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여건이 받쳐줘야 되는데 9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이 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LG전자 같은 경우 수급 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요. 그리고 개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이 이 시점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전 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차트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RSI라는 보조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보시면 주가가 지금 올라가면서 고점을 만들어줬죠. 그러면 이 보조 지표 RSI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서 저점도 보면 결국 밑에 있는 종목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면 이 저점 라인도 이 보조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름대로 LG전자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아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얘가 제가 봤을 땐 잘 가면은 한 92,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봤을 땐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이 장대 양봉의 시가가 87,600원입니다. 그러면 얘를 깨게 되면은 아마 60선에서 방황하다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 종목이 솔직히 고점 만들어 놓고 떨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보통 떨어지는 종목들 추세가 어떻게 나오느냐? 떨어지고 양봉 나오고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 양봉 나오면서 가는 척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면서 가는 게 패턴이에요. 그러면 LG전자가 실적이 안 좋으냐 미래 성장성이 안 좋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마다 얘가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이 사고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얘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한번 반등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외국인까지 손 놓게 되면은 떨어지고 아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주섬주섬 기관 외국인 다시 사서 끌어올릴 겁니다. 왜? 일단 성장성하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라는 건 꼭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조정 주고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LG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아직 덜 빠졌는데 지금의 이 가격대를 제가 아까 말했듯이 87,600원 이거 깨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더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마 위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게 상단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시장이 반등한 건 일단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일단 코스닥이 더 탄력적인 건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일단 열어놓는 건 윗단에 있는 60선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치고 가기 위해서는 3억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풀리면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저희 성장님께서는 굉장히 장기 레이스를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특히 지금 미래 성장 사업인 전장 쪽에 대한 기대 모멘텀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가격대에는 반영이 다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2021년 좋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2021년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대선 이후 미국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중 간의 이 어찌 보면 요새 뭐 미중 간 신냉전 시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절대 못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2018년 그렇게 올라갔던 시장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했어요. 왜? 결국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것을 트럼프가 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다. 또한 중국과 미국과의 그 중간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불보듯이 뻔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트럼프하고는 다르게 유럽하고 많은 국가들하고 손잡고 오히려 지능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선 시장이 내년에는 녹록하지 않고 그러면 수출 중심의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상승할 수 있느냐랄 땐 제가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시장 전반의 움직임까지 감안해서 LG전자 플레이 예상을 조금 해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한번 잘 세워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LG전자 봐드렸습니다. 워낙에 뭐 그동안에 탄탄하게 잘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부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위아래 가격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